자, 60쪽이네, 그죠? 사주명식 작성법. 자, 사주명식 작성법은 지금은 우리 전화기 앱에다가 다 있으니까 생년월일 시만 딱 체험하면은 그다음 사주명식 그대로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 특별히 이제 이론적으로 좀 알고는 계셔야 된다 해서 제가 책에 내용을 해놨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그 내용이 하면 연의 기준, 그죠? 연주의 기준은 입춘날, 입춘시가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입춘날, 입춘시. 그래. 입춘날, 입춘시. 그래, 입춘이 양력으로 보통 2월 4일경에 있죠. 2월 4일경에 있는데, 그래, 2월 4일 이후에 입춘날, 입춘시 각이 있습니다. 올해가 2월 4일 입춘이 올해 2024년 2월 4일 저 만세력마다 조금 다르게 나오던데 2월 4일 11시 50분 그리고 5시 4시 5시 45분인가 5시 45분인가 뭐 이래가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기준은 5시 45분으로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일단은 5시 40분인가 45분경에 입춘시 각이에요. 그래 이제 결국 올해가 무슨 해였습니까? 갑진이잖아. 그죠? 지는 이제 용띠를 말하죠. 용띠. 연애 붙으니까 그죠? 갑진년이 언제부터 갑진년이라고 하면 요 후에 태어나야 갑진년이 되는 거예요. 요 말입니다. 만약에 2월 요 이전에 태어나면 그러면 정확히 따지자면 그죠? 요 전에 5시 40분쯤에 탁 나왔다.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면 그러면은 말세력의 갑진년으로 안 나오죠. 그럼 요 앞에 거 뭡니까? 그 전년도 개, 묘, 토끼, 묘. 그 이전에 토끼띠가 있는 거예요. 임묘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4년이 웃기고 청간에는 을이 웃기고 그죠? 푸른 뱀의 해가 이제 내려온다는 거죠. 요런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요 전에 태어났으니까 요 거고 가는 토끼띠에 해당되고 그죠? 요 후에 태어나야지 용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대개가 그 끝년도에 연도 끝에 12월 달이나 1월 달에 태어난 양력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상당히 볼 수 있습니다. 일찍 태어났잖아. 그럼 한 해 더 땡겨지는 거예요. 그죠? 또 아니면은 또 한 살 더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 살 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연은 이렇게 입춘날, 입춘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월은 월은 태어난 달이 좋다. 태어난 달은 매월 첫 번째 돌아오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뭐냐면 그 절기는 매월 첫 번째 절기가 언제 돌아오냐면 보통 입춘은 아까 2월 4일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4일에서 한 7, 8일까지 그 사이에 매월 보면 절기가 와요. 뭐 2월 달에는 입춘이 오고 3월 5일 날 경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4월 5일 날 천명이라는 게 있고 또 5월 5일에는 입하가 있죠. 입하 5월 5일 날 6월 6일에는 망종 7월 7일에는 소소가 오고 8월 7일에는 입추가 옵니다. 입추. 그래서 이 입추가 지나야 또 8월 달이 되는 거죠. 8월 달 됐다. 그런 기준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일은 매일 돌아가잖아요. 매일 인력으로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만세력으로 인력이 계속 돌아가니까 그 날 오늘이 무슨 날인가 몰라. 오늘 보면 알겠는데 만세력 매일 돌아가는 날을 보면 되고 시도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월하고 시는 보면 월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월이잖아 월. 그죠? 입춘이 있는데 입춘이 있으니까 인달이고 요거 지금 4, 5,
승리수 해자축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양력 보면 2, 3, 4,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달이 정해졌잖아요. 아까 8월에 입추가 지나면은 8월에 여기 그냥 요거는 뭡니까? 여기 입하가 여기 있죠. 그죠? 여기는 입춘이 있죠. 그죠? 여기는 입추가 있죠. 여기는 입동이 있죠. 그죠? 여기 각각. 근데 아까 신달이 되려고 하면, 그죠? 월에 신달이 되려고 하면 입추가 아까 8월 며칠입니까? 8월 7일인가? 8월 7일 날 입추가 지나야 신달이 된다 이 말. 정해진 달이 그 말이에요. 각 절기만 월마다. 그 다음에 일은 매일 인력으로 돌아가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되고, 시는 시 정해져 있잖아요. 12시 자 여기서부터 12시 자시가 되려 하면 이전에 11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가 자시죠. 그죠? 또 여기서 2시간 가면 축시. 그죠? 축시. 축시에서 또 그러면 그 결국은 여기는 3시 30분까지가 축시죠. 1시 반에서. 그 다음에 인시가 되려 하면은 여기서 3시 반에서 2시간 더 하니까 5시 30분이죠. 그래 3시 반에서 5시 반까지가 인시다 이 말이에요. 또 묘시는 5시 반에서 7시 반까지고, 그 다음에 진시는 그 다음에 9시 반까지고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대낮이 되니까 여기는 9시 반에서 2시간 다음에 11시 30분, 그 11시 30분에서 1시 반까지를 여기 정오라는 게 있죠. 12시 정오.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미시는 1시 반에서 또 3시 반까지가 되고 이거예요. 또 신시가 되려 하면은 3시 반에서 5시 반까지고, 그 다음에 또 유시는 5시 반에서 7시 반까지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좋아하는 그 술시는 7시 30분부터 9시 30분 다 이 말이에요. 술시. 그죠? 딱 술시는 술시가 딱 맞았다. 굽시가. 그죠? 희한하게 정해놨죠. 또 술 먹으면 뭐 된다? 술 취해갖고 비틀거리면 개 된다 하더라고요. 그죠? 희한하게 만들어놨죠. 그죠? 다 여기 이제 또 밤이 되죠. 그럼 여기는 해시는 9시 반부터 11시 반. 여기 정해져 있는 시간이 그 사이에 정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야자, 조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조자는 여기 있는 이제 12시 기준이 여기 하루 넘어가는 기준이 1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반이거든요. 그 12시 반이라 하는 것은 요 이전에는 11시 30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요 사이가 개입이 있잖아. 그죠? 요 사이는 그래 전날인 거예요. 해가 안 바뀌었잖아. 여기에서 다음에 1시 반까지잖아. 1시 반까지 12시 반에서 1시간 있잖아. 앞뒤로 1시간씩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전체 2시간 중에 12시 반을 기점으로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자정 전에는 그날 저녁이니까 그날 저녁이니까 야자가 붙이는 거고 밤에 밤야자 야의 자시가 되고 12시 반이 넘으니까 어떤 새로운 아침이라 날이 바뀌어 버렸잖아. 그래서 아침 조자를 써서 잡았어. 요거 차이예요. 그 우리가 요 시간을 정확히 알면은 우리 지금은 만세력이 참 잘 돼 있잖아요. 조자시, 야자시 다 돼 있으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이제 사주 맥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걸 우리가 만약에 전화기는 지금 워낙 필수품이니까 전화기에 우리 만세력 깐나 그죠? 거기다가 이 뭐 생년을 대봐 해갖고 넣으면 탁 나오니까 지금 뭐 갖고 도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전화기 없을 때는 우리는 또 손으로 불러갖고 이제 이래 이야기하면서 이제 만세력을 다 세웠거든. 이런 식으로 다 세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금은 그거 가르쳐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주 명식 작성법은 요렇다라는 걸 하고, 요건 이제 사주 명식 작성하는 것도 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 명식만 작성하면 다 되는가? 또 중요한 거는 대운의 환경입니다. 자, 그럼 그 대운은 이제 어떻게 세우느냐 거죠. 대운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우리는 이제 명리학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운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대운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운의 이해와 작성법은 대운 해갖고 사주 명식 작성 시에 만세력을 참조하는데, 연의 천간이 양이가 대운은 원래 이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태어난 달. 예를 들어서 태어난 달이 태어난 달이 뭐랄까? 달. 잠깐만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남자 명이다. 그죠? 자, 이게 남명이 있고 여명이 있는데, 월주를 기준으로 하는데, 월주를 따지면 이제 월주를 이제 대우는 정유 사주 명식의 정유가 월에 있죠. 월주면은 그 월주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으로 하는데 영세부터 대우는 10년 단위지 않습니까? 영세부터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 볼게요. 연천간에 양일 때 남자는 순행하고, 그죠? 또 연천간이 음일 때는 여자가 순행한다. 순행. 연천간에 이것자, 연천간에 있는 이것자가. 그래서 남일 때는 양남 음여가 되죠. 순행이 양남 음여가 순행한다 그 말이죠. 양남 음여 순행. 그러면은 역행은 반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준은 월주부터 하니까 자 출발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정유가 기준이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글자가 양의 것이라. 양의 것이라면 뭡니까? 양의 글자는 천간에는 갑, 병, 무, 경, 임을 말하고, 음이라는 것은 갑을, 병정, 무, 기, 경신, 임, 걔가 음이죠. 여기 양이고 음이잖아요. 위에 양남, 남자 명이라면 위에 양의 연도면은 순행, 음의 연도면은 남자는 음의 연도라면 역행. 올해는 뭐죠? 올해 갑진이잖아. 그죠? 여기 양의 글자잖아. 올해 태어난 여자는 무조건 역행이죠. 그죠? 음여야 될 텐데 남자는 무조건 순행. 근데 내년에 또 을년으로 넘어가. 을사년으로. 그러면 이게 음의 글자예요. 그럼 내년에 태어난 남자는 무조건 역행. 그죠? 여자는 순행. 그래,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근데 그 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완전히. 볼게요. 자, 순행. 일단 순행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기준해줘. 순행이면 갑, 을. 여기 이제 여전에 갑과 있었고 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갑을, 병, 정, 무, 기 이렇게 나가죠. 경신, 임계. 그러면 여기 0이니까 대운수라는 게 있어요. 대운수 우리가 보면 알죠. 뭐 3, 1, 2인데 그거는 절기에서 남았는 절기까지 내가 태어난 날에서 역행이냐 순행이냐에 따라서 앞절기, 뒷절기를 갖다가 남은 날로 나누기 3해서 반올림합니다. 그게 이제 나오는 숫자가 그게 바로 이 대운 수예요. 거기에 이제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는데 수가 지금은 만세력의 대운 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니까 이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고 만약에 모를 때는 대충 여기서 0부터 여기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래 봐도 된다,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네? 쉽죠? 그럼 지지의 것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유, 술, 그죠?
신유술 해자추 인묘진 이렇게 진 요게 순행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자축인묘진 사오미 가불배정 무게수 요대로 가는 게 순행이에요 이게. 근데 역행은 요거는 순행 역행은 또 달라지는 거죠. 역행은 거꾸로 돌아가는 거잖아. 정 이전에 뭡니까? 병이잖아. 병 이전에는 어리고 어리 전에는 갑이고 그 갑을 병정 맞죠? 그 이전에는 개수가 있고 이전에 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이 오고 그 다음 병금이 섞이고 이렇게 이 역행인 거죠. 역행이 맞는지 확인하러 가면 경신 임기계 갑을 병정 이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유 이전에 거는 신이잖아. 신유 나가잖아. 그죠? 이전에 거는 미,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사, 정이 아니라 그렇죠. 오죠. 사오미는 이전에는 진, 묘, 인 요게 이제 그걸로 보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나가는 거. 요게 역행, 순행, 역행, 순행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요까지 다 된 거죠. 사주 원국에 요까지 다 세워져. 요래야지 이제 사주 명식 작성이 완성된 거예요. 요게. 자, 그런데 대운 보는 법. 그럼 대운에서는 이 사주 명식이 이 대운의 환경에 계속 영향을 받아서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도 일반적으로 그 명약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죠? 대운이라 하면 전부 다 크게 좋은 운이 오는 걸 말하는구나 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운을 이해하셨잖아.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대운이라 하면 10년간 주기로 오는 정확히 오는 이 행운은 대운이라 한다는 거예요. 큰 오는 행운을 대운이라 한다. 대운은 이 8글자들을 이 대운의 환경에 있다라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대운은 10신에 있죠. 10신의 환경에 놓여져 있다. 그럼 대운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주 기동의 8글자지만 이 8글자를 어떠한 환경에 놓여지게 되는지를 여기서 달려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대운 보는 방법은 한번 볼게요. 여기 대운 보는 방법 책에는 왜 나와 있냐면 좀 어렵게 써놨죠. 어렵게 명호, 불려, 운호 사주가 좋아도 운이 나쁘면 뭐 고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 자, 그런데 대운은 이 뭐라고 하려고 하면 그 밑에 2번에 보면 1번에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여기 한번 잠깐 읽어보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대운은 임지 현재의 환경과 같고 세운은 그겁니다. 뭐고 연운은 우인 그 관계에서 그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따라서 대운은 지지가 더 중요하고 지지가 한 7대3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연운은 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쓰세요. 이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운은 5년석 끌어서 보는 사람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천간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우리 공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보면 안 된다. 지금도 그런 인터넷에 보면은 그런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느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느낌으로 빨리 일찍 느껴진다는 건 생각하고 느껴지고 다음에 행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따로 보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번에는 뭐 있냐면 천복지재 해놨습니다. 하늘은 덮어주고 땅은 실어준다. 자, 이 말이 이제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인데 이게 뭐냐면 대운을 볼 때 우리가 이미 이제 그 희용에 대한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그죠? 희용의 그 억부에서는 희신과 용신, 그죠? 그 다음에 격국에서는 용신과 상신, 이제 그런 얘기들 있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 자, 대운에서 이 환경이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보는 게 뭡니까? 조후. 조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후가 완전히 조후란 이 명 글자의 온도, 그죠? 뜨겁나 찼나 이거죠. 그 차가운 거는 뭡니까? 음이죠. 금수죠. 금수. 차가운 거는 금수. 뜨거운 거는 어떻습니까? 목화일 것이고, 그죠? 목화. 그래서 만약에 금수가 가득 찼어. 그러면 이미 명에서는 온도가 차갑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왜 됩니까? 목화로 따뜻한 기온으로, 그죠? 겨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난로 태우잖아요. 온도를 따스게 하잖아. 따뜻한 곳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래, 그러한 글자들이 우리가 명리에서 이야기하는 용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전체가 만약에 목화라면 또 반대적으로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에어컨 찾아가잖아. 시원하게. 그거가 같은 논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용신을 찾기가 쉽죠. 근데 대개가 또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안 그렇고 잘 돼 있어. 융화가 잘 돼 있어. 음량이 조화롭게. 그럼 이제 이 억부로 찾아야죠. 억부법으로. 그죠? 심각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이제 억부를 찾아야 되고, 또는 그 사람의 직업적인 사회성을 본다면은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격국으로 봐야 돼. 격국으로. 격국으로 보고 용신이 뭔지, 그다음 또 상신이 뭔지를 찾아서 그 환경에 근접해 있나라는 거예요. 그럼 그 환경에 만약에 내가 목이 용신이다. 명리적 용어로 목이 내가 용서해야 되는 글자이다. 또는 목이 뭐 온도를 잘 맞춰주는 잘 맞춰야 되는 거다. 그러면 가장 목다운 것이 가장 운이 좋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건 천복지제라는 게 그 말이라. 하늘에는 목은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죠? 땅에는 인이 있고 묘가 있으니 갑인 을묘 요울이 오면은 목에서는 가장 최고다 이 말이에요. 또 목이 설 수 있죠. 진 안에는 을은 진 위에 못 붙지. 갑은 붙는다 하더라도 갑진 붙으면 진 속에 을이 숨어져 있어요. 그죠? 요런 것들은 덜하다. 요게 최고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화라면, 화는 하늘에는 무슨 병화와 정화가 있고 땅에서는 사화와 오화가 있죠. 그죠? 병오정사. 여기 화로서 가장 기운이 좋다. 요런 거예요. 목화 토금수가. 요런 내용들입니다. 요게 이제 대운 보는 법에서 가장 좋다. 또 반대로 내가 명의 온도가 너무 열이 많아. 그리고 화기가 많아. 그러면 금수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금수로. 근데 이 운에 금수 운이 와 있나? 금수. 그죠? 금수. 금은 와 있는데, 수도 와 있는데, 밑에는 또 반대 것이네. 그죠? 반대 것이네. 그죠? 이렇게 금의 운이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청간과 지지가 같이 오는 게 가장 기운이 필요한 기운이 가장 강하다. 그게 이제 필요하다면 가장 좋고, 만약에 반대적으로 내가 뜨거운데 뭐 병호가 왔어. 내가 막 화기가 많은데 병호가 왔어. 이러면 뭐일까요? 조지는 거지. 진짜. 이런 운이 안 좋아. 최고로 안 좋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럴 때는 여행이나 이런 것도 가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럴 때 예를 들어 병원에 병원연이 왔다. 그러면 예. 되게 안 좋다는 뜻이죠. 운이 안 좋죠. 그러면 아니 조용히 그냥 여름에 열이 펄펄 나는 옷 입고 다니는 거와 마찬가지죠. 여름에 내 명의 온도가 막 뜨겁다, 조열하다, 그죠? 섬열하든지 조열하든지 약간 뭐 열이 많이 그런 났다. 상태에서는 여행을 가는 건 어때요? 그것도 안 좋아요. 여행이라는 건 이제 다니면서 활동하는 건데, 그죠? 네. 다니면서 활동하는 건데, 그건 이제 이 십신적으로 육신과 십성으로 보이는 식상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식신과 상관에 해당되는 건데, 그다음 이제 그 일주가 뭔지를, 일간이 뭔지를 보시면은 영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병호 일주인데 병원연이 왔다.
병우 일주 병우를 그렇지. 그래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어구. 친구들과의 만남 관계잖아. 네. 그 일주에 그 일간 그 일주에 네네네. 일주일가 같이 우리 온다면 네. 뭔가 그래 이제 그래 하는 것도 많아요. 이제 또 친구들과의 관계거든. 일주가 강한 사람들은 되게 보면 사람을 중시해요. 또 되게 사람을 중시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자기 건강 이런 쪽에 신경 많이 쓰거든. 그래서 이 어떤 이제 이 정지 화기가 오면 활동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활동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자, 에너지가 이제 겉으로는 천상 여자같이 보여도, 그죠? 천상 여자같이 보여도 명의 화가 이제 한 3개 있잖아요. 그러면 속에서는 에너지가 이글거리죠. 천상 여자같지만 치마만 입었지 남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예? 목은 그러면 열에 해당되는 거예요? 목, 뭐? 예, 목이 열이 있는 걸로 표시되는 거예요? 따뜻한 기운을 갖고 있는 게 목이냐고요? 화에 해당하느냐고 목이. 모닝이 예, 쌤이 아까 했잖아. 목하고 화는 열을 갖고 아, 있는 목? 열. 목? 예, 예. 잇목. 목생화. 잇목은 좀. 일목은 화기를 갖고 있느냐고. 가 있지요. 목생화 하잖아. 그래서 목생화. 더운 거예요? 그럼요. 높게 만들어주는. 잇목에 지장간 안 했습니까? 잇목 속에는 뭐 있다? 화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잇목은 진짜 제대로 목생화하는 거지. 화로 가기 위한 출발지잖아요. 삼합했죠? 예. 인호순. 그렇지. 이는 화를 되게 좋아한다. 그래요. 그 만약에 화기가 중중한데, 그죠? 목이 오면은 목생화하잖아요. 그럼 열이 더 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안 좋은 거네. 안 좋지. 그러면 율 종류가 많이 오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화기가 만들 조후가 그제 우리 이제 명리적으로 치면 음양이잖아요. 음양이 상당히 조화로워야 된다는 거거든. 음양이 조화로워야 좋다. 근데 아까처럼 뜨거운데 뜨거운 기운은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때는 많이 좀 주의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수로 된 사람은 그러면 하기 유형은 좋겠네요. 금수, 물바다. 그렇죠. 그래도 너무 오고 오면 물이 펄펄 끓지 않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이제 4명 속에서 운이란 것은 요것들을 장악하거든요. 운이. 그래서 우리는 운이라는 것은 한 짝도 못 본다고 하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풀이하는 걸 지금 배우고 있잖아. 우리는 이제 다 배우기 때문에 올해는 어떠한 환경에 놓여지게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우리 예측 가능한 거죠. 예를 들지. 항상 조화로우면 좋다. 음양이 상당히 조화롭다라면 어떻다. 그 다음에는 억부로 가야 돼. 그죠? 억부 보면 뭡니까? 우리 아직 안 했지. 신강신약 아직 안 했네. 한 사람들이 뭐 억부를 봐야 된다.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거기서 용신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 성향을 본다면 직업이나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그 환경을 많이 보죠. 그 사회적 환경은 뭡니까? 월지잖아, 월지. 월지. 격국을 내가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나중에 격국을 말씀해 드릴게요. 이 월지, 이 자리에 있는 글자가 그 글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사회적 환경을 쓰면서 살아가거든. 그래서 이걸 쓴다고 해서 이 글자 자체가 용이라고 해요. 격국에서는 우리하고 일반 우리가 억부에서 이야기하는 용신하고는 다르죠. 요거는 쓰는 글자 자체를 이제 용이라 하고 쓴다고 해서 쓸욕조를 써서 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생해주는 글자는 상신이라고 합니다. 생해주는 것만 상신을 하는 게 아니고 요 글자에 상신이 생하는 글자가 상신일 수도 있고 또 극하는 글자가 상신일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길성이 이 자리에 있으면은 그 글자 길성은 생받는 게 유리하고 그래서 생받는 게 좋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생받는 글자를 상신이라 합니다.
용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용은 쓰는 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글자는 상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글자가 흉성이라면 아까 이야기했죠. 흉성 4대 흉성 급제, 상관, 쟤는 못 빼고 그 다음에 편관 7사를 하죠. 그 다음에 편인 이렇게 해서 4대 흉성이라고 합니다. 흉성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다 이 또 길성이 있거든. 그 길성은 생하는 게 좋고 생하는 글자를 그래서 상신이라고. 그 다음에 이 흉성은 아까 얘기한 4대 흉성은 극하거나 설기하는 것을 상신이라고 한다. 요건 명리적 용어가 거의 다릅니다. 결국 다르고 조우하고 저거하고 이제 읍하고는 비슷하죠. 용어는 같아. 용어는 같은데 이제 보는 방법도 비슷하고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대문 보는 것은 아까 청간과 지지가 같이 있는 것이 가장 그 오행의 힘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가장 좋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자 개두절각이라는 글자들이 나오죠. 개두절각. 그게 명리적 용어예요. 이런 건 뭐 여기에 이 단어에 그래 할 필요는 없는데 개두라 하는 거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 것. 그죠? 만약에 내가 모군이 와야 되는데 모군이 좋은데 그냥 지지는 목이 왔는데 인목이 왔는데 천간에는 경금인 경인 경이 붙어붙어. 금극목 하잖아요. 요걸 그냥 명리적 용어로 개두라 한다라는 거예요.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 거. 그 다음에 정각은 또 반대로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 거. 내가 경금이 용신인데 그죠? 밑에는 경오 불이 왔어. 화극금 하잖아요. 그죠? 화극금. 이러면 운이 완전히 반감된다라는 거잖아요. 반감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개두절각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제 뭐 길과 흉이 어느 게 길하고 어느 글자가 흉한지에 따라서 그게 많이 감소된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지가 길한데 천간이 생하면 길함이 훨씬 더 낫겠죠. 그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그죠? 만약 흉한데 생하면 당연히 더 안 좋고 이 얘기입니다. 천간과 지지가 서로가.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대운에서는 지지가 훨씬 더 천간보다 많이 중요하게 본다는 그죠? 이제 그다음에 세운의 연운은 천간을 더 중요시 본다. 근데 이제 같이 봐도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지가 흉한데 천간에 생하면 흉함이 또 오히려 증가하고 이런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안 좋은 운이 왔는데 그걸 극한다면 어떻습니까? 극한다면 안 좋은 운을 극해주니까 좋겠죠. 그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운은 이렇게 본다. 자, 그래서 오늘 대운까지 하고 좀 신강신약을 좀 다음 시간에 신강신약 하면 딱 맞네. 딱 1시간 남았으니까. 예. 자. 기초 과정은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지지가 흉한데 이거는 그러면 흉한다는 거는 그거랑 말씀이세요? 흉성이랑 자기 일간에 대비해서 흉성이랑 흉성? 그러니까 뭐 아까 상관- 길흉? 아니 지지가 아. 흉한데 천간이 생하면 흉함이 증가된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지가 대운에서 지지가 흉한데 그러면 이게 흉한다는 게 내 일간에서 흉성이라는 말씀이세요? 뭐 저기 아니지. 상관이나 그게 아니고 안 좋다는 거는 길은 이미 이제 나한테 좋다 길성 나를 이제 희용신이다 내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흉한데 안 좋다는 거는 기구신에 해당되는 기구신에 해당된다. 그래요. 기구신을 다 지금 기초 과정을 처음 들으면서 기구신을 알아들어요. 열심히 하시고. 대단하시다.